트럼프가 호언장담했던 이른바 일주일 컷. 그 약속된 시한이 이제 단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월 28일이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부 핵심 거점이 정밀 타격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수십 년간 이어져온 중동의 권력 지도는 유례없는 속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관심사는 과연 트럼프의 계산대로 이란의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었느냐,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란의 거대한 반격이 지하 깊숙한 곳에서 준비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하메네이를 대신해 사실상 죽음의 왕관이라 불리는 자리에 급히 등판한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정체와 그가 처한 절박한 상황, 그리고 이 전쟁이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그 시나리오를 심층 분석해드립니다. 현재 미군과 이스라엘군의 공세는 단순히 외곽을 때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란의 심장부, 그 가장 깊숙한 곳까지 정밀 유도탄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의 최신 발표에 따르면 지난 며칠간 테헤란 주변의 통합방공망 시스템은 물론 군지휘 통제시설 2,000곳 이상이 무력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이란이 그토록 자랑하던 정예 해군의 몰락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기동하던 이란 전함 20척 이상이 단 몇 시간 만에 기동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란의 레이더와 통신망, 즉 눈과 귀를 먼저 멀게 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블라인드 전략이 정확히 먹혀든 결과입니다. 이란 군부 내에서는 서로 교신조차 되지 않아 명령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첩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도 순순히 무릎을 꿇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규 전력이 무너지자 더 파괴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드론 물량 공세입니다. 지금 이란은 비축해둔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주변국 미군 기지와 에너지 거점으로 무차별적으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주요 석유 저장 시설 일부가 화염에 휩싸였고, 안타깝게도 작전 중이던 미군 장병들의 인명피해 소식까지 외신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무너진다면 중동 전체를 불안과 화염 속으로 끌고 가겠다는 도박입니다. 한 발에 수십억 원이 넘는 미국의 패트리어 미사일을 고작 수천만 원짜리 드론 수백 대로 상대하게 하여 동맹국들의 방어 역량을 소진시키려는 처절한 소모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란이 수십 년간 공들여 건설한 지하 미사일 도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지하 시설을 소탕하기 위해 위험한 지상군 투입 대신 아주 영리하고도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입구 봉쇄입니다. 미군은 거대한 벙커버스터를 동원해 지하기지의 주요 출입구와 차량 진입로를 통째로 무너뜨렸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숨겨둔 수천 대의 미사일과 발사 차량이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 채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안방에 무기를 가득 쌓아두고도 문이 막혀 쓰지 못하는, 말 그대로 무기가 가득 찬 거대한 무덤이 된 셈입니다. 동시에 이란 전역의 전력망과 광통신망을 물리적, 사이버적으로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이제 이란 군부는 전등조차 켜지지 않는 벙커 안에서 종이 지도와 구식 무전기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로 몰렸습니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를 끊어 스스로 고사하게 만드는 전략, 이것이 트럼프가 말한 일주일 컷의 실체입니다. 이 혼란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입니다. 갑작스러운 지도부 유고 상황에서 왕좌를 이어받았지만 그가 앉으면 언제 날아갈지 모릅니다. 한꺼번에 사라진 군지휘부를 대신해 새롭게 지휘부가 임명되는 즉시 사라지는 상황이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모즈타바는 테헤란의 특수 지하 벙커에 은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밖에서는 이스라엘의 고성능 드론이 그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고, 안에서는 전쟁의 공포와 굶주림에 분노한 시민들이 혁명 수비대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상황을 정확히 노리고 있습니다. 미군은 밖에서 압박하고 이란 내부의 민심이 정권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드는 시나리오입니다. 모즈타바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항복 문서를 들고 햇빛 아래로 나오느냐, 아니면 끝까지 벙커 안에서 정권의 종말을 지켜보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전쟁은 과거 이라크 전쟁처럼 미군이 직접 도시로 들어가 깃발을 꽂는 점령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정권의 증발이라는 표현으로 정의합니다. 트럼프의 일주일이 정규군을 무력화시켜 국가의 뼈대를 추려내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은 이란 정권이 산소 부족으로 불이 꺼지듯 내부로부터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잔인한 고사 작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결정적 카드가 쿠르드 세력입니다.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지도자들과 긴밀히 접촉하며 이들에게 현대식 무기와 정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이 직접 피를 흘리는 지상전 대신
이란 정권의 가장 적대적인 내부 세력을 대리 지상군으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실제로 이란 서북부 국경지대에서는 쿠르드 반군들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중 엄호를 받으며 접경 지역의 혁명수비대 초소들을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남부의 발루치스탄, 남부의 아랍계 소수민족들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무장 봉기를 일으키며 이란 정권의 통제력은 테헤란 인근으로 급격히 수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란 내부의 민심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전력과 통신이 끊긴 대도시에서는 굶주린 시민들이 전쟁을 멈추라가 아니라 정권을 끝내라고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미사일이 날아오고 안에서는 무장한 소수민족과 분노한 시민들이 정권을 압박하는 이른바 샌드위치 고립 상황입니다. 에너지가 차단되고 자금이 고갈되며 지휘체계가 마비된 정권은 외부의 대규모 상륙 작전 없이도 결국 내부에서부터 먼지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그리는 지상군 없는 승리, 즉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시스템 자체의 증발입니다. 그 과정에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정권이 날리는 마지막 한 발의 비명 같은 공격이 전 세계에 어떤 충격을 줄까요?